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경기사 필수형 2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강 할 차례고요. 선의 종류와 용도부터 정투상법까지 총 5개 유형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누르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필수 예제 파일 다운이라고 있어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풀어보시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인수해서 풀어보시든 꼭 풀어보셔서 배운 것들 다시 복습하면서 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의 종류와 용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어, 선의 종류와 용도는 되게 많은데요. 제가 시험에서, 조경 기사에서 그나마 좀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 페이지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선의 종류와 용도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잘 읽어보시고,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실선. 실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보이는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이다. 그다음 파선. 파선은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정답이 이제 파선이었던 거예요. 이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선은 무슨 선인가요? 그러면 정답이 이제 파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점 쇠선, 그다음에 2점 쇠선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파선과 1점 쇠선과 2점 쇠선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1점 세선과 2점 세선 특히 여기서는 1점 세선의 물체의 중심축, 대칭축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용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중심선, 절단선, 경계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1점 세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아니면 1점 세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중심선, 2번 절단선, 3번 경계선, 뭐 4번 가상선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가상선이 되겠죠. 밑에 나와 있지만 가상선은 2점 세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정답이 2점 세선인 가상선이 되는 거고요. 1점 세선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는 거랑 굵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는 1점 세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칭 나타내거나 그다음에 그림의 중심 나타내는 선, 대칭선이나 중심선. 그다음에 굵은 거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게 굵은 1점 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선과 그다음에 2점 세선, 1점 세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교재, 제가 집필한 교재에서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많지는 엄청 자주 나왔던 건 아니지만 여기 명칭이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선은 2점 세선인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점 세선과 관련된 설명으로는 뭐 중심선, 기준선, 이런 식으로 여기 명칭에 관한 이름이 나온 적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명칭도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시면서 이 선은 어떤 명칭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용도는 어떤 용도구나라는 거를 잘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에 그 그림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가지고는 나온 적은 없어서 우선 선의 종류와 명칭, 용도를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되게 많은 명칭과 용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 앞서 말씀드린 네, 파선, 1점 세선, 2점 세선 이렇게 그리고 굵은 실선도 여기 잘 알아두세요. 실선까지. 그래서 이렇게 실선과 1점 세선, 2점 세선 1점 세선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점 찍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점 찍고 이렇게 점이 한 개씩 이렇게 있는 게 1점 세선이고요. 그다음 2점 세선은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보시면 있고 점이 두 개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있는 게 2점 세선입니다. 그래서 1점 세선과 2점 세선 구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럼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을까요? 네, 정답은 그죠? 4번이 되겠죠. 이점세선은 물체의 절단한 위치를 위치 및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선은 2점세선이 아니라 1점세선이라고 알아두셨죠? 아까 앞서서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풀릴 수 있으실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가상선은 2점 세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점 세선, 2점 세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에 더 많은 선 관한 용도들이, 선 관한 용도와 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수선과 인출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치수선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 네. 여기 나와 있는 선이 이제 치수선입니다. 여기 이 선. 정확히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요. 헷갈리시지 마십니다. 그 위아래 나와 있는 이 선은 치수 보조선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이에 그려져 있는 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수선은 밀리미터로 표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단위 표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27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700mm라고 써 있나요? 그죠? 안 써 있죠. 그래서 단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이런 단위 표시를 하지 않는데요. 치수의 단위는 여기 밀리미터인데 밀리미터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은 직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또 이게 별표 있는 게 제일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는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여기 나와 있죠? 밀리미터로 표시한다. 네.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센티미터로 표시한다라고 오답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밀리미터 이다라는 것도 옳은 문장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치수의 단위가 밀리미터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 표시는 하지 않는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 보시면 밀리미터라고 안 써 있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인출선인데요. 인출선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게 올라가 있네요. 저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를 이게 이 선이 인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방금 빨간색 표시한 부분 보이셨죠? 여기요 이렇게 있는 게 인출선인데요. 여기서는 이 배롱나무 이 수량 규격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수목명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인출선인데요.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뭐 점선, 뭐 파선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답으로는 치수선의 보조선이다라는 말로 네, 오답이 많이 났습니다. 치수선의 보조선은 앞서 이제 치수 보조선 따로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 보조선과 인출선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선은 네, 인출선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이제 문제를 보시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그죠? 정답 1번이죠. 강조했던 부분, 단위 기호를 기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예를 들어 숫자를 뭐 300mm다. 그러면 300까지만 쓰고, 밀리미터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마우스가 이상한지 자꾸 이렇게 슉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밀리미터 이런 단위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재료의 단면 표시 방법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도면에다가 표시해야 되는데, 모래를 표시한다, 뭐 대리석을 표시한다라고 있으면, 이거를 실제로 막 3D처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의 단면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제가 한 번씩이라도 선지에 나왔던 건 다 넣은 거라서, 알고 가시고요. 특히 여기 이제 별표 쳐져 있는 것들,
잡석, 석재, 자갈모래, 벽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안도 또 여러 번 나왔었고요. 이렇게 밑줄 친 거 별표 쳐져 있는 것들 여러 번 보시고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모래다. 아 이거는 대리석이다. 이거는 잡석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요. 자, 또 글자를 빼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셔서 퀴즈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딱 보자마자 바로 아실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고, 네, 정답 다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잉크를. 정답이 있고, 뒤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어, 바로바로 단면 보자마자 알 수 있게. 이거는 문제를 바로 나오자마자 풀 수 있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외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외웠다고 가정하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의 단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자, 기억 안 나시면 잠시 멈추시고 다시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2번 벽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 표시가 그림을 보고 어떤 단면 표시인지를 네, 맞추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꽤 10번 이하로 한 7, 8번 정도로 제가 아까 이제 봐니까 기억나는데요. 7, 8번 정도 나올 정도로 이 단면 표시가 꽤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투시도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상세도, 설계도의 종류라는 그 단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와 인면도, 단면도 이 뜻을 묻는 문제는 이제 기사에서는 많이 묻진 않고요. 나온 적이 물론 있습니다. 다음 중 뭐 설계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평면도는 뭐다, 인면도는 뭐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기능사 정도, 산업기사 정도, 특히 이제 기능사 정도에서 많이 나오고 기사 정도의 수준에서는 평면도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운 좋으면은 쉬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그 평면도의 뜻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설계도 종류에서는 투시도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투시도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뜻을 우선 먼저 알고 갑시다. 멀고 가까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시점과 물체를 점을 방사선으로 이어서 그리는 도법을 투시도라고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올라가네요, 중간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1점 투시, 그 다음에 2점 투시, 3점 투시 이렇게 있는데요. 이 투시도의 뜻에 관해서 또 이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시도의 뜻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점의 뜻,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소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평선상의 한 점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수평선.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수평선이라는 또 말이 또 답이 돼서 푸른 적도 있었고요.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소점이고 각 점이 수평선상에 모인 점이 무엇인가요? 그럼 정답이 소점이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소점. 그 다음에 투시도의 뜻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조감 투시도. 시점이 가장 아이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 가장 높은 투시도가 뭐냐? 정답이 조감 투시도인 적도 두세 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시도의 특징. 너무 근접하면 삐뚤어지고 멀어지면 입체면 떨어진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VP, 그 다음에 G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두 번 정도씩 단독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투시도와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VP라고 하는 거는 사람 눈높이의 위치에서 선들이 모이는 점을 말하고 GP, 기면은 사람이 서 있는 면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역시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점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시도의 뜻, 멀고 가까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시점과 물체의 각점을 방사선으로 이어서 그리는 도법을 투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시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투시도의 종류가 또 나와요. 세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점 투시도입니다. 1점 투시도. 1점 투시도에서는
평행투시도라는 것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평행투시도. 그 일정투시도라는 말보다는 평행투시도라는 게 선지에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물체가 화면에 평행하고 기선의 수직인 경우 1소점 투시도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그럼 정답이 이제 평행투시도가 되는 거고요. 이 평행투시도 가 일정 투시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 평행 투시도, 유각, 그 다음에 경사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다음 중에 투시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평행, 유각, 경사, 그 나머지는 딴 거 이렇게 섞어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 투시도와 유각 투시도, 경사 투시도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 1, 2, 3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뜻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점 말씀드렸죠? 소점을 설명한 것 바로 푸실 수 있으실까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3번. 아까 말씀드렸죠? 수평선상이라고 했죠? 수평선상. 네. 수평선상의 각점이 모이는 점을 소점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화면에 평행하고 기선의 수직인 경우 1소점 투시도가 되는 투시도 유형. 좀 전에 했었죠.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4번이 되겠죠. 평행 투시도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나와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 여러 가지 또 투시도의 유형이 있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1소점이라고 또 보자마자 바로 또 이제 평행이라는 것도 푸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유형 보도록 할게요. 정투상법, 제1각법과 제3각법이 있는데요. 제1각법은 특징이 정면도가 위쪽, 평면도가 아래쪽. 그 다음에 제3각법은 평면도가 위쪽, 정면도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2라고 알파벳 2가 알파벳 A가 여기가 정면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정면도는 똑같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C가 좌측면도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좌측면도가 왼쪽에 있죠. 삼각법은. 그 다음에 D 우측면도가 일각법은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삼각법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는 그 B 평면도가 삼각법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각법은 평면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알아두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3각법으로 한다. 이거 나온 적 있어요. 3번 나왔습니다. 제3각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제도 통칙에서는, 어, 어떤 걸 사용하느냐. 정답이 제3각법이 되는 건데요.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각법인지 삼각법인지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쓰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각법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위가 평면도가 위이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가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이 좌측면도인데 일각법은 반대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히 B랑 E랑 여기 반대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떤 물체를 삼각법 정투상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입체도로 옳은 것은,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됐어야 돼? 삼각법이다라는 것. 그럼 여기가 뭐가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 모양이니까,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어, 이 삼각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을까요? 정답 몇 번일까요? 이게 초반에, 처음에는 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삼각법 정투상도에서 맞추는 문제. 근데, 풀다 보시면 그래도 이제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점점. 자, 정답은, 네, 3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이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삼각법이라고 했으니까
A가 정면도가 되겠죠. 정면도. 정면에서 본 모습. 자, 그러면 정면이 이렇게. 그러면, 왼쪽 위에 귀퉁이에 이제 네모난 모양이 보이고, 오른쪽 밑에도 네모난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왼쪽 위에, 오른쪽 밑에 정면도에 귀퉁이가 있죠? 그러면 왼쪽 위랑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3번,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중에 정답이 한 개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B. B라고 하는 거는 평면도, 위에서 본 건데, 위에서 봤을 때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3번과 4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네모난 부분 여기 있잖아요? 그 여기도 네모난 부분이 보일 테고, 여기도 네모난 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그러면 D, 우측면도가 되는데요.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우측에서 봤을 때 약간 삼각형 모양도 보이고, 위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된 삼각형 형태. 또, 이런 삼각형이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양을 잘 기억하게 되시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걸까요? 그죠? 4번보다는 3번에 가깝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모양이 나타낸 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우측면도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3번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여기 해당되는 게 3번에서 여기 해당되는 거죠. 이 4번에 여기는 있지만 3번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중에서 이렇게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 번 풀다 보시면, 아, 우측면도 이 모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이제 잘 구분하시면서 입체적으로 하나하나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구나. 아, 그럼 이 모양은 오른쪽에는 여기 있고 밑에는 여기 있겠구나. 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포인트를 짚어가시면서 푸시다 보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 일각법과 삼각법까지 총 5개 유형을 봤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